네, 저도 조현 외교부 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지아주 공장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 또 대통령실 이렇게 관계 당국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그나마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라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또 외교부의 영사 조력 상황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이번에 잡히신 단속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2, 3차 협력 업체들로 도와지고요. 상용 비자, 그러니까 B1 비자나 에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겠지만 B1 비자나 에스타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참여 목적의 임시 체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단기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 당국이 아마 본 것은 저것은 그냥 임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기 체류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바가 있고요. 이 사안은 지난 2020년에도 이미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온, 당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자 발급이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2,00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인도나 중국, 필리핀 총승인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주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규모에 비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현황은 굉장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금은 약간 편법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이 에스타 를 관행적으로 조금 이용하면서 해당 업체에서는 저게 전문직 비자 발급이 잘 안 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해왔던 것이 있고 사실 양국 간에 일정 부분 저것을 묵인해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한국 기업 종사자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에스타 발급 후에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저희가 취합한 거를 받아봤는데 외교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에스타 발급 후에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보면 106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24년 대비해서 매년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나가야 되는 사람도 늘어났겠지만 거부 수치도 적지 않다. 이것은 이제 주미 공간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거부된 사례는 기업별로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미국과의 관련해서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외교부 안에 별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경제안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그러면 경제안보센터는 우리가 대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한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련돼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동안 뭘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조치 문건을 보면 이제 똑같이 외교부 대응조치로 9월 7일자에 내은 거 보면 미 의회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별도의 입호, 그러니까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한 아울리치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관께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내 7개 주 14개 공장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76조 6천억 원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약 하나로 28조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SK그룹은 약 13조를 투자했고요. 더욱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트럼프 2기 동안에 총 별도 28조, 약 29조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될 것 같으면 설비를 안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파견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이 운영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보다 대미 투자나 인구가 적은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E4 쿼터를 통해서 각각 1만 개 또 5천 개의 전용 비자를 자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캐나다,
무제한이고요. 멕시코 무제한이고. 그래서 그런데 호주나 싱가포르나 칠레나 여기에 주어진 전용 비자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취업 전용 비자 발급을 바꾸게 내준 것 중에 그것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 총량 안에서라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우리는 대미 투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협상권을 얻어서 급하게는 그것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한 번도 정상 간의 의제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정상회담 구속으로 해서 논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 발급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는 대미 투자에도 문제가 생기고 현지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고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상 간의 회담의 의제로 반드시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장관께서 어쨌든 방문하시니까 방문하시면서 이거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APEC 회의 때 조금 더 좋은 긍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나감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꼭 성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의원님